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 와서 일주일간 열심히 또 하고 연습하고 컴퓨터 공부하고 이제 또다시 일주일간은 또 원격 수업을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8차시 자, 18차시 문제 분해와 모델링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96페이지 펴주세요. 문제 분해와 모델링. 자, 볼펜 한 자로 딱 준비하고. 자, 준비됐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 17차시에 이어서 자, 문제 분해와 모델링 96페이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두 번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자, 교과서 보면은 문제 분해가 도대체 뭐냐? 그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제 분해란 뭐냐? 자, 줄 좀 그어주세요. 거기에 빨간색으로 96페이지에 문제 분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나누어 분석하는 과정, 요까지 과정을 말한다. 요까지 줄을 좀 그어주세요. 그리고 요 부분은 줄은 안 그어도 됩니다. 큰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기 힘들어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해결하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 이제 줄 껐습니까? 96페이지 문제 분해. 자, 줄 껐고. 자, 문제 분석이란 뭐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문제 상황 분석. 이거는 줄 걸 필요는 없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상황들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문제 목표 분석. 문제 해결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문제 목표 분석이라고 합니다. 문제 조건 분석.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조건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문제의 예.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가령 택배 기사가 물류센터에서 출고한 물건을 A 지점에서 E 지점까지 모두 배달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경로는 이런 문제를 이제 딱 주어졌습니다. 택배에서 E를 갖다 쭉 출고한 A에서부터 B, C, D, E까지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경로를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우선 택배 기사가 문제를 분석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각 지점 간의 거리를 일단 분석해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목표를 분석합니다. A 지점에서 E 지점까지 최단 경로를 한번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을 분석합니다. 한번 방문한 지점은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일단 택배를 다 배달하고 나면은 굳이 다시 그곳을 갈 필요가 없겠죠. 주어진 경로 이외의 다른 경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구조합니다. 분해한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용이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문제의 구조화입니다. 교과서 96페이지 왼쪽에 있습니다. 문제의 구조화. 이 부분을 좀 동그라미 치고 줄을 좀 꺼주세요. 자, 껐습니까? 이 부분을 줄 꺼주세요. 그럼 문제 구조화란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 96페이지 보면은 교과서 그림이 있습니다. 한산도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뭐 배는 몇 척이 있고 또 어떻게 무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지형 지물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쭉 구조화해서 분석해야 되겠죠. 자, 문제 구조화 방법. 처음에 글로 구조하고 문제를 글로 정리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아까 말한 택배 기사가 자기의 물건을 A, B, C, D 지점까지 쭉 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구조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가장 가까운 경로인가?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또 표로 구조화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이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줄 걸 필요도 없고 설명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택배기사가 이렇게 글로도 한번 구조해보고 이렇게 표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자기가 한번 구조해봅니다. 구조화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봅니다. 그다음 그림이나 기호로 구조화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림이나 기호를 사용하여 문제를 간략하게 포함함으로써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있던 그림을 갖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2km, 여기서 3km, 요째는 3.5km 이렇게 쭉 이렇게 표로 이제 보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A, B, C, D 이 지점을 가장 빨리 이렇게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가 이것을 택배기사가 이렇게 그림이나 기호로도 구조화해 보겠죠. 이렇게 쭉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하고 난 데는 제일 처음에 핵심 요소 추출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97페이지에 보세요. 처음에 문제의 분해와 구조화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추출과 모델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핵심 요소 추출 교과서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 첫째 줄, 둘째 줄 좀 꺼주세요. 자, 껐습니까?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추상화라고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전 시간에도 했습니다. 자, 줄 꺼주세요. 첫째 줄, 둘째 줄. 핵심 요소 추출은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 줄을 쭉 꺼주세요. 껐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요 밑에 그림도 쭉 있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림은 뭐 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뭐 상태의 추상화, 자료 추상화, 뭐 문제의 자료를 추상화하는 것으로 각 대상의 핵심 특성이나 속성을 추출하는 것이다. 뭐 동작의 추상화, 기능 추상화, 자료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과정 또는 기능의 핵심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교과서 9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핵심 요소 추출에서 또 요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줄 좀 꺼주세요. 핵심 요소 추출. 좋은 핵심 요소 추출의 예는 다른 특성에 비추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출하는 것임. 그 다음 추상화. 그 밑에 97페이지 오른쪽에 추상화 있습니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들을 모아 핵심적인 개념 또는 기능을 간추려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부분을 좀 줄 꺼주세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교과서 97페이지 그림 3-6 핵심 요소 추출을 위해 바로 밑에 보면은 모델링 있습니다. 모델링. 자, 모델링은 무엇이냐? 대상의 중요한 특징을 잡아 실제 가능한 가정 상황을 염두하여 필요한 규칙이나 자료, 절차 등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모델링 부분에 교과서 97페이지에 줄 좀 꺼주세요. 모델링 둘째 줄 중간 부분을 보면은 있습니다. 모델링은 대상의 중요한 특징을 잡아 이를 상상 속에서 추격하거나 실제 가능한 가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규칙, 자료, 절차를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이다. 자, 과정이다. 자, 그래서 요 부분 교과서 97쪽에 방금 줄치라고 하는 부분 꺼주세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우리가 한산도 대첩할 때 학이 날아가는 모습을 하객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날개를 쫙 펴서 찌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선을 배치해 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97쪽까지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쭉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페이지 쭉 보면은 이제 드디어 3단원의 102쪽입니까? 102쪽에 보면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자시에는 102쪽에는 알고리즘과 그 첫 번째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은 이제 드디어 또 여러분들이 PPT로 또 작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17차시에서 우리가 PPT 작성하는 방법대로 또 작성해 보면 되겠죠. 제일 그 PPT를 펼쳐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에 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고 나서 실습 자료는 여러분들이 요 문제분해 모델링 방금 밑줄친 부분을 가지고 PPT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펼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17차시에서 작성한 방식과 그대로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PPT를 펼쳐 가지고 첫째 줄 쭉 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이 쭉 적듯이 적어서 여기 있는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이런 거 다 적용해 가지고 이제 파일이 완성되면은 이제 PPT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 완성이 된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2학년 5반이다 하면은 또 2학년 5반 여기에다가 또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7차시까지 하는 것을 PPT 이쪽 올린 게 있을 겁니다. 자, 한번 17차시까지 올린 것을 여러분들이 쭉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려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엑셀 자료네요. 엑셀 PPT 자료를 여기에 오십니까? 이렇게. 이것도 엑셀 자료네요. 자, PPT 자료를 여러분들이 올린 것을 5월 7일 자료네. 5월 25일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5월 여기 있네요. 이렇게 PPT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시피 이제 6월 3일입니까? 6월 3일 수요일자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듯이 이렇게 똑같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17차시에 만들었다시피 이렇게 편집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다시피 여기에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를 쭉 펼쳐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확인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올리면은 안 됩니다. 다 확인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는 또 컴퓨터실에 와가지고 또 선생님하고 또 즐겁게 또 PPT 요거 만드는 거, 그동안 만드는 거 가지고 또 한번 제대로 잘 만들었는지 또 그런 것도 테스트하고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합시다. 코로나 조심하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이것으로 18차시 또 정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